7장 메모리죠. 자, 뭐 7장 메모리는 여러분들 뭐 인터넷 우리나라 유튜브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삼성전자 시험 칠 때 꼭 나온다 뭐 이래가지고 그 면접 대비하는 용으로 해가지고 뭐 잔뜩 올라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좀 지워놓지 별로 안 지워놓고. 자, 오늘 롬 메모리. 자, 메모리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죠. 그죠? 램하고 롬. 요거는 파워가 제거되더라도 기록이 계속 살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NVM이라고 합니다. NVM. Non-volatile memory. 우리나라 말로는 비휘발성 메모리. 비휘발성. 발레타일이 우리 그 기름 석유 같은 걸 우리 가솔린 같은 거 그냥 공국에 그냥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휘발되지 않는다. 즉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게 파워를 제거하더라도 계속 살아 있을 때는 NVM이라는 말을 쓰죠. non-volatile. 거기에 반해서 이거는 이제 volatile 메모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램은 우리가 랜덤 액세스 메모리인데 본래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는 건 저번에 우리 뭐죠? 그 하드디스크 뭐 이런 그 타입으로 막 헤드가 막 랜덤하게 옮겨 다니면서 액세스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좀 용어가 안 맞죠? 예. 지금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기보다는 뭡니까? 리드 앤 라이트 메모리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리드 앤 라이트 메모리.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는 건 과거의 유산이, 과거의 유산이. 그래서 이렇게 약자다. 억지로 이제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많죠. 리드 앤 라이트 메모리. 본래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인데 안 맞으니까 억지로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이제 리드 앤 라이트 메모리, 읽고 쓸 수 있는 메모리다. 요거는 리드 온리 메모리죠. 읽기만 하는 메모리, 리드 온리 메모리. 네, 롬 이렇게 이제. 이거는 뭐 아직도 아직 괜찮은데 이거는 조금 이제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좀 안 맞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램에는 뭐 있어요? 스태틱 램하고 그 다음에 D램, 다이내믹, S램은 모르겠는데 D램만은 우리가 세계 1위 기술을 가지고 있죠. 삼성하고 하이닉스 해갖고 뭐 이 두 개가 거의 전 세계 시장을 갖다가 거의 뭐 습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이제 롬, 마스크롬. 아예 공장에서 아예 그냥 데이터를 저장해가지고 나오는 롬이 마스크로 그냥 찍어내가지고 데이터 패턴까지도 공장에서 아예 반도체 공장에서 데이터도 마스크로 일제로 값을 미리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내는 롬이 마스크롬이에요. 가격이 제일 싸겠죠. 이거는 진짜 많이 팔린다고 가정하에 만드는 거죠. 만들어놨는데 미리 다 데이터를 저장해갖고 내가 팔았는데 안 사가면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다 많이 쓰겠어요? 미리 데이터를 저장해놓고 팔아도 장사가 되는 롬이 뭐가 있겠어요? 미리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놓고 팔아도 팔리는 롬이 어떤 종류가 있겠어요? 캐릭터 제너레이터 롬이 있어요. 문자. 우리 그 폰트 있죠, 폰트.
폰트 같은 거는 미리 A, B, C, D 모양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 폰트, 캐릭터 제너레이터 롬이 대표적인 롬이 되겠죠. CG 롬이라고 그러죠. 폰트를 미리 글자 모양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 폰트를 이쁘게 만들어 갖고 미리 만들어 놓고 팔으면 사람들이 사가겠죠. 특히 컴퓨터 만드는 사람들은 폰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폰트를 미리 저장해 놓은 거죠. 이건 마스크롬. 그 다음에 이거 들어보셨죠? 원타임 프로그래머블. OTP. 한 번 딱 구울 수 있는 거야. 한 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그 전자제품에 뭐 클리브레이션 하죠. 클리브레이션 할 때 한 번 딱 그 가장 최저적인 상태로 만들어 갖고 그 순간을 팍 저장시켜 갖고 이제 제품을 출하하는 거죠. 캘리브레이션 할 때 뭐 이런 것들 OTP.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 번밖에 못 굽는 건데 그걸 갖다가 한 10번 이내로 구울 수 있도록 하는 멀티타임. 프로그래머 MTP, OTP. 요거는 저 MTP 들어간 거는 저 골프 위치 파악하고 하는 그 장비에 저 MTP 들어가고 업데이트를 그렇게 자주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MTP 같은 거 업데이트 한 10분 이내에서 하는 것들은 MTP를 그냥 쓰시면 되겠죠. 근데 뭐 OTP하고 MTP는 지금 우리가 저 동부 하이텍하고 그다음에 매그너칩 이쪽에 하고 우리가 창원대에서 만든 이것도 라이선스가 뭡니까? 셀이거든, 셀. 한 비트 저장하는 게 셀 아닙니까, 그죠? 그 셀이 없으면 못 만들죠. 지적재산권이잖아요, 그죠? 내가 만든 셀을 갖다 함부로 못 쓰죠. 돈 주고 그 셀을 갖다 내가 구매해가지고 내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여기에 대한 그 셀의 라이선스가 우리가 창원대에 가지고 있어갖고 창원대 산업협력단에다가 이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메가너칩하고 동부 하이텍은 저희들 셀을 쓰고 있어요. 자, 마스크롬 그 다음에 피롬. 롬 중에서도 이제 프로그래밍 가능한 롬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래머블 요것도 롬 P롬에 해당되는 거죠. 한번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P롬은 뭐 이 P롬이는 그러면 요거는 이제 P롬에 해당되는 거죠. 이 P롬은 뭐냐면 erasable programmable 여기 and를 넣어도 돼. ampersand and를 넣어도 됩니다. erasable and programmable 넣고 지우고 넣고 지우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EPROM은 요거는 아까 10분 이내 뭐 거의 뭐 이건 변경을 안 시킨다 보시면 되고 EPROM은 거의 10만 분에 10만 분 변경. 이래. 근데 지울 때 어떻게 지우느냐? 요 뒤에 나오는 거하고 구분할 이 EPROM이 있죠. 요거하고 이제 비슷하면서 이제 다릅니다. 이거는 electrically erasable. 자, 지우는 게 그냥 정기적으로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칩을 회로에다 그대로 집어넣어 놓고 다른 값을 구울 수가 있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UV입니다. UV. 정확하게 붙이면 UV. Ultraviolet.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자외선 가지고 지우고 프로그래밍도 빼내가지고 전용 굽는 장치가 있어요. 프로그래밍 하는 장비가 있어요. 거기다 넣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칩에서 회로상에서 변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지우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뒤에 나온 게 이제 이거죠. 회로에 꽂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압을 가해가지고 그 안에 내용도 바꿀 수 있고 그 내용을 왕창 바꿀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이제 롬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플래시죠. 요거는 EEPROM하고 거의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플래시하고 EEPROM 뭐가 달라요? 우리가 플래시가 EEPROM의 일종이죠. 뭐가 다른 거예요? 플래시, EEPROM. 만약에 면접관이 야, 플래시하고 EEPROM이 뭐가 달라? 이러면 똑같아요. 내부 모양은. 뭐가 다른 거냐면 요거는 한 비트 단위로 액세스 뭐 지우고 뭐 이런 게 가능해요. 플래시는 뭐예요? 지울 때 플래시가 인너 플래시. 순간적으로 그냥 왕창 다 블록으로 그냥 다 지워버려야 돼요. 요거는 비트 단위로 컨트롤이 가능한데 요거는 뭐냐면 지울 때는 왕창 다 지운다. 그래서 이제 플래시란 말이에요. 인너 플래시. 순간적으로 그냥 지워지는 거죠. 인너 플래시. 그래서 플래시란 말이 아마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EEPROM이나 플래시나 내부 구조는 똑같은데 요 놈은 지우는 게 바이트나 비트 단위로 지울 수가 있는데 반해서 이거는 블록 전체를 지우는 걸 안에 있는 내용을 왕창 그냥 한꺼번에 지워버리는 거죠. 요 EEPROM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울 때 자외선을 쬐면 한 비트만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전체가 다 지워지죠. 그래서 이거나 플래시나 이거 지우는 게 블록 전체로 지우는 거라. 그런데 EEPROM은 바이트나 비트 단위로 지울 수가 있다.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이 마스크롬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마스크롬은 자, 요렇게 모스를 갖다가 요 교점 있죠. 교점에다가 여기 뭐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 일단은 다 만들겠죠, 처음에. 자, 여기에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5V가 5V인데 여기 뭐를 만들어 버려요? 쇼트 시켜버리죠. 요거 선택했다면
선택할 때는 1, 선택하지 않으면 0이 됩니다. 내가 요 로우를 선택하고 싶다. 요 로우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1을 주고 나머지 로우는 전부 다 0을 주면 요거는 X 선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쪽 로우에 있는 값이 요 비트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 모스가 들어가 있으면 요 출력이 쇼트가 되니까 0으로 바뀌겠죠. 값이 0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뭐 not get 썼으니까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모스가 있으면 1이 나오고, 자, 여기에는 모스가 없죠. 모스가 없으니까 5V 값이 not get 거치니까 출력이 0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없으니까 0이 나오겠죠. 그래서 모스가 있는 데는 1이고 모스가 없는 데는 0이 나오게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첫 번째 0번지죠. 0번지 선택을 했어요. 이제 1번지 하면 여기에 모스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제는 뭐가 값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요게 0번지고 요게 0번지, 요거 1번지. 1번지에다가 이제 값을 1 주고 나머지는 전부 0을 줬어요. 그러면 요게 요 로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나오겠죠? 요게는 뭡니까? 없죠? 없으니까 뭐가 나요? 0. 요게는 있죠? 1이 나오고. 여기는 없죠? 0.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갖다가 모스를 갖다가 있는 데는 1, 모스가 없는 데는 0. 이렇게 이제 패턴을 집어넣어요. 이게 바로 공장에서 아예 생산할 때 이렇게 아예 모스를 갖다 있는 위치 없는 위치 미리 다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게 되면 바로 뭐가 됩니까? 마스크롬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EEPROM이나 이쪽 뭐 OTP나 MTP나 이것들은 다 어떤 형태의 셀을 쓰느냐면요. 이거는 옥사이드입니다. 옥사이드. 이거는 컨트롤 게이트.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는 터널링 게이트. 그 다음 여기 이제 전극을 연결하죠. 여기 이제 게이트, 소스, 드레인. 이거는 플로팅 게이트 모스라고 그럽니다. 이걸. 플로팅 게이트.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플로팅한 게이트, 여기 터널링 게이트, 여기에 플로팅 게이트가 하나 있는 거죠. 여기 심볼로서 나타낼 때는 이런데 요 게이트 사이에 플로팅 게이트가 하나, 터널링 게이트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심볼로서.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메탈을 썼어요. 메탈. 네, 메탈을 썼는데 지금은 니트라이드라는 전자를 갖다 여기다 가둬 놓을 거거든요. 전자를 아주 잘 가둬 놓는 물질이 있어요. 니트라이드라고. 니트라이드. 질소 있죠. Si
실리콘 니트라이드라는 이 물질이 전자를 아주 오랫동안 요걸 갖다 우리가 전자를 가둬놓고 이걸 갖다가 뭐 몇 년간 가둬놔야 되거든요. 예? 뭐 10년 정도까지도 가둬놔야 되니까 이 잘 가둬놓으면 옛날에 메탈을 써갖고 메탈에다 집어넣었는데 지금은 니트라이드라는 물질이 훨씬 더 전자를 더 가두는 트래핑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니트라이드를 씁니다. 그래서 소노스 이걸 갖다 우리가 소노스 셀이라고도 합니다. 소노스. 자, 왜 그러냐면요. 요게 우리가 폴리실리콘이거든요. 예? 폴리실리콘이라는 거 가지고 게이트를 만들어요. 폴리실리콘. 이게 일종의 금속입니다. 금속. 폴리실리콘. 자, 그래서 왜 소노스인가 하면 요게 지금 실리콘이죠. 예? 실리콘. 그 다음에 여기 옥사이드죠. 그 다음에 여기 니트라이드죠. 니트라이드. 그 다음에 뭡니까? 요거 또 다시 옥사이드죠. 그 다음에 여기 또 P형 반도체, 이게 또 반도체 실리콘이죠. 그래서 저 수상한 게 모스처럼, 모스도 메탈 옥사이드 스마이컨덕터 약자 아닙니까? 그죠? 그 구조를 보고 얘기하듯이 그래서 요걸 갖다가 소노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메탈이었지만 지금은 니트라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소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지만 본래 하이닉스는 뭐야? 디램 좀 생산하던 업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플래시하고 지금 또 뭡니까? 일반적인 우리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분야 쪽도 지금 확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본래는 어떻게 돼서 메모리 분야하고 비메모리 분야가 본래는 하이닉스 옆에 있는 메가나 칩이 바로 비메모리 쪽이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쪽이 하이닉스였죠. 그래가지고 사업이 안 되니까 팔았죠. 메가나 칩에다가 시티은행 거기다 팔았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메모리만 해갖고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뭡니까? 자, 요거에 대한 원리를 이제 우리가 요 세 가지에 다 적용됩니다. 요 지금 마스크롬 요 제한 요 네 가지 경우에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가 우리가 높은 플러스 전압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높은 플러스 전압을 가하면 이 전압이 있으니까 여기에 누구를 끌어들여요? 여기에 전공이 많지만 전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전자를 끌어들이겠죠. 그래서 이 전자를 끌어들이는데 전압을 적당히 하면 여기만 오겠지만 고전압을 가요. 20V 막 이렇게 큰 전압을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아주 높은 전압을 가하면 조건이 있죠. 이 옥사이드를 굉장히 얇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터널링 현상이 아시죠? 터널링. 터널링이 뭐예요? 저도 처음에 양자역학 공부할 때 여기에 전자를 가둬놨어요. 여기 에너지가 이만큼 높은데도 전자가 절대 빠져나오게 웰에다 가둬놨는데 전자가 막 이 홍길동처럼 밖으로 튀어나온 것들이 막 존재하죠. 네, 그건 뭐냐면 가둬놔도 지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면 이 우물 속에서도 사람은 못 빠져나오지만 이 전자는 빠져나오고 홍길동처럼 처음에 왜 분명히 에너지가 아주 높은 이 우물에다 가둬놨는데 전자가 왜 바깥쪽에도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 터널링 현상 같은 건 바로 뭐냐? 이게 장벽이 있죠. 장벽이 있는데도 이 전자가 높은 에너지를 받으면
우물에 갇힌 것도 빠져나오는데 이거를 뚫고 이렇게 돼서 어떤 거는 이쪽으로 빠져나오겠지만 어떤 거는 여기다가 트래핑. 자, 그래서 전자를 가둬놓으면 전자를 트래핑 시켰을 때 일 상태입니다. 전자가 없을 때는 0 상태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뭐 전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점이죠. 자, 그러면 전자를 우리가 가둬놓았을 때하고 안 가둬놓았을 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소스하고 드레인에 전류 흐르는 게 달라져요. 왜 달라지느냐? 자, 여기 전자가 있으니까, 자, 전자를 가둬놓은 거하고 안 가둬놓은, 자, 전자를 가둬놓았다고 하면, 여기 만약에 전자를 가둬놓았다고 하면, 이 전자가 누굴 유혹합니까? 전자를 가둬놓으면, 남자들 꼬시겠죠? 야, 이쪽으로 좀 와라. 반대 극성을 끌어올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없을 때는 그냥 평상시대로 있어요. 평상시대로. 그러니까 요게 전자가 없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전자가 없을 때는 우리 아시죠? 그 모스에 흐르는 전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그죠? 이런 형태가 되죠. 전자가 없을 때 이게 2. 자, 전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전자가 있을 때는 여기 지금 마이너스의 가교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죠? 오작교가 만들어지려면 이게 전자가 많고 여기도 전자가 많으니까 전자가 다리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가 딱 맞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여기다가 일단 전압을 가해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전자를 갖다 일단 플러스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전자를 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레시홀드 볼트 여기 전압이 평상시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높아져. 그래서 VT2, VT1 하면 이거는 그냥 VT1이고요. 빨간 거는 그냥 VT1이고 이거는 VT1이 적용되고 저기 미리 전자가 트래핑 되어 있을 때는 VT2 스레시홀드 전압이 높아지겠죠, 그죠? 전자 저 플러스를 갖다 쫓아내고 다시 전자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높은 전압을 전자가 없을 때보다는 더 높은 전압을 플러스 전압을 가해줘야 여기에 전자 다리가 만들어진대요, 전자 다리가. 뭐? 저 트래핑 거꾸로 됐네요. 요게 2가 되겠네요. 트래핑 됐을 때가 높아져요. 이게 VT2고 이게 VT1. 네, 땡큐. 자, 그래서 바로 뭐 지금 플래시 메모리나 그 다음에 뭐 EPROM이나 EEPROM이나 다 원리가 이거예요. 플로팅 게이트에다가 전자를 가둬놨을 때 프로그래밍이 된 거죠. 우리가 프로그래밍 시킨다는 게 전자를 가두는 거예요. 전자를 가두고 안 가두고가 바로 프로그래밍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걸 갖다가 우리가 1이 들어간 전자가 가둬지는 거 안 가둬지는 거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이놈이
전자가 가두어진 상태인지 안 가두어진 상태를 우리가 찾아내야 1이냐 제로냐가 프로그래밍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전압하고 요 전압의 중간 전압 있죠? V 인터널. 중간 전압을 탁 가합니다. 중간 전압을 가하면 자, 전자가 출입 안 돼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전자가 출입 안 돼 있는 거는 이만한 전류가 흐르죠. 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이거하고 만나는 게 없죠. 전류값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스레시홀드 전압의 스레시홀드 전압, 요 전류가 흐르게 하는 전압이 스레시홀드 전압 아니에요, 그죠? 스레시홀드 전압 이 두 개의 스레시홀드 전압의 평균값. 중간값을 딱 가해줍니다. 전압을 이렇게 가해줬을 때 전자가 출입이 안 된 거는 전류가 흐르고 출입된 거는 전류가 안 흐르죠. 그래서 그 줄줄을 갖다가 센싱해서 1이 들어가 있느냐, 제로가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가두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터널링 현상. 지금 높은 전압을 가하고 터널링 현상으로 이제 가두는 거, 터널링. 네. 이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FN 터널링이라고 그래. FN. F는 모르겠고 까먹었는데 N은 노드하임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F는 이제 하도 오래돼서 또 까먹었네. FN 두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FN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자, 가두는 방법. 두 번째는 핫 일렉트론. 핫 일렉트론. 자, 요거는 터널링 현상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아까 장벽을 뚫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막바로 여기다 높은 전압을 가하고 막바로 집어넣는 거죠. 터널링은. 거기에 반해서 핫 일렉트론은 뭐냐면 여기다가 전압을 가해주면 여기 뭐 한 10V 뭐 이렇게 그라운드 이렇게 해갖고 전압을 가해주면 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끌려가니까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죠? 자, 에너지를 받죠, 전자가 여기 드레인에 전압을 가해줘갖고 요걸 에너지를 가하면 이놈이 아까 우리 그 우물 속에 가진 전자가 튀어나오듯이 요놈이 에너지를 받으면 요걸로 에너지 받은 것들이 부분 전체 중에 에너지가 크게 받은 것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집어넣는 게 이제 터널링하고 조금 다르죠. 여기는 게이트에다 전압을 가해갖고 집어넣는 게 터널링이고 드레인에 가해가지고 전압을 집어넣는 거는 우리가 핫 일렉트론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터널링처럼 전자를 가두는 방법을 그래서 터널링 현상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에너지를 가해서 그 에너지 크게 받은 게 여기로 들어가게끔 만드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이름을 정확하게 이제 나눌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중국 갔을 때 학생들이 우리 그때 1기가 뭐 예를 들어서 1기가의 USB 메모리 막 할 때 막 한 4기가 우리나라 그 당시에 제일 큰 USB 메모리가 1기가였다면 학생들이 막 4기가짜리 교수님 구했습니다 하고 막 가져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한 번 우리 그 발표 자료 한 번 넣더만은 교수님 그 자료 어디 가서 여기 넣어놨는데 그냥 없어졌어요. 고장났어요. 그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기술이 떨어지는데 더 큰 메모리 용량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건 다 뭐냐면, 자, 이렇게 요 하나 가지고 레벨을 하나만 썼을 때를 우리가 이제 보통 바이너리죠, 그죠? 바이너리인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레벨을 여러 개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전자 가두는 걸 갖다가 양을 조금 넣고 요 단계별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전자를 전혀 안 넣었을 때는 요거, 전자를 조금 넣었을 때는 스레시홀드 전압 이렇게, 전자를 좀 더 집어넣었을 때는 스레시홀드 전압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그리고 네 단계까지 제품이 있어요. 네. 쿼드라플, 바이너리, 트라이. 그러면 요거는 지금 바이너리죠. 두 단계니까 값이 뭡니까? 0 아니면 1밖에 저장 못하죠. 네? 그래서 한 셀에 한 비트 저장하는 거죠. 한 비트. 그러니까 값이 0 아니면 1이 존재하겠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갖다가 3개를 썼다. 바이너리가 아니라 이제 3개를 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트 값이 0, 0, 0, 0, 1, 1, 0, 1, 1 이렇게 4단계가 나올 수 있겠죠. 네 단계, 요 전자를 집어넣은 것 같다 4단계로 구분했다면, 4단계로 구분했다고 하면 0, 0, 0, 0에서 어디까지? 16단계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개 셀 가지고 4비트 저장할 수 있는 게 수도 있고, 아니면 2비트를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3비트 저장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억지로 뭡니까? 성능은 이렇게 바이너리를 집어넣고 레벨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용량을 그냥 뻥튀기 해놓은 거예요. 뻥튀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리라이어블리티가 보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 발표자들 갖다 그 집어넣었다가 발표하러 갔더니 안 일으키는 거야, 컴퓨터에서. 억지로 그냥 용량만 늘려놓은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멀티 레벨 인코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용량을 늘리는 방법은 이걸 전자량을 단계별로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나와 있어요, 제품으로. 자, 그런데 한 2단계로 쓸 때가 가장 수명이 오래 가요. 릴라이블리티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뭐 플래시 메모리 보통 우리 쓰게 되면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보통 보장하죠. 이피롬 이런 것들이 다 한 10년 보장을 해주죠. 10년 보장해주고, 그다음 그걸 retention time. 전자를 가둬놓으면 이게 리텐션이 가둬놓는다는 뜻 아니에요? 전자를 가둬놓으면 한 10년 정도를 버티게끔 설계를 합니다. 리텐션 타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 따지는 게 뭐냐면 요거 이제 꼭 읽고 쓰고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인듀런스 타임. 우리가 읽고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가 버티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횟수가 우리가 바이너리를 쓸 때 가장 많아요. 한 10의 4승분. 10의 4승분 읽고 쓰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멀티 레벨로 만들게 되면 1K 내지 CK. CK. 요거는 100K. 10만 분이죠. 10만 분. 천번에서 만번. 멀티 레벨은 한 10,000번 정도 읽고 쓰면 그냥 고장나요. 더 이상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바이너리 해서 이렇게 썼을 때가 가장 수명이 길어요. 한 10만 번까지 가능하니까.
자, 그 우리가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우리가 많이 쓰니까 플래시 메모리는 두 가지 타입이 있죠. 플래시 메모리는 두 가지 타입 있죠. 노아 타입하고 낸드 타입. 여러분들 USB 메모리죠. 스틱. 메모리 스틱. 거기에는 무슨 타입을 씁니까? 메모리 스틱에는. 이걸 메모리 스틱이 쓰는 거예요. USB 메모리 스틱. 여기 이제 그다음 노아 타입은 우리 그 컴퓨터 인베디드 메모리. 이게 대용량에 있어서 용량이 그러니까 대용량이라기보다 용량이 큰 거. 요거는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아요. 인베디드 메모리. 지금 여기서는 두 개만 했어요. 요게 한 스트링으로 잔뜩 있는 거죠. 이 사이에. 자, 이렇게 한 게 우리가 낸드 타입입니다. 낸드 타입. 요게 낸드 타입. 노아 타입은 그러니까 요거는 예를 들어 모스를 가지고 노아 게이트 만들 때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스 구현할 때 모양이 노아 게이트 만들 때 모양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노아 타입이라고 하죠. 노아 게이트로 구현한 건 아닙니다. 예, 노아 타입.
요거는 낸드 게이트 만들 때 이렇게 직률로, 노아는 병렬로, 낸드는 직률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모스를 만들 때. 그래서 즉 병렬로 연결했느냐, 이것도 똑같은 게 여기 계속 반복해서 중간에 들어갑니다. 요거 모양이 노아 타입이고, 요거 모양이 낸드 타입이죠. 요게 중간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2개만 그려놨는데 여기 4개, 6개, 8개 뭐 잔뜩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모양이 여기 중간중간에 잔뜩 끼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0인지 1인지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0이 들어가 있냐 1이 들어가 있느냐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읽어내야 될까요? 이걸 갖다가 잔뜩 넣어놓은 거거든요. 직렬로. 그래갖고 메모리 용량 여기 한 비트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한 비트씩 들어가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요 안에 100개를 쌓았어요. 100개를 직렬로 연결했어요. 그러면 100비트가 요 안에 저장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각 비트를 갖다가 찾아내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싶으면 요걸 컨트롤하면 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알고 싶으면 요걸 컨트롤하면 되네. 여기 이제 우리가 요게 뭐냐면 비트 선택이 되겠죠. 비트.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여기 이제 잔뜩 요게 여러 개가 이렇게 계속 나란하게 있는 거니까 요 안에 있는 지금 요게 만약에 100비트가 여기 만약에 저장이 돼 있다 하면 그 중에 어느 게 1이 들어가냐 0이 들어가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내용 0이냐 1이냐를 알고 싶으면 일단 여기에 선택 신호를 갖다 넣어주겠죠. 일단 요 로우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의 각 비트의 값이 0인지 1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 신호를 일단 1로 만들겠죠. 근데 이거 알고 싶지 않을 때는 뭡니까? 선택 신호를 갖다 전부 다 0으로 주겠죠. 그럼 요게 회로적으로 끊기잖아요. 양쪽에서,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100비트, 100개가 이게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 어느 한 개에 0이 들어가 있냐, 1이 들어가 있냐 알고 싶을 때 일단 요 양쪽에 있는 선택 신호를 1로 만듭니다. 그래 놓고 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알고 싶으면 여기다가 1을 가해주죠. 나머지는 0을 가해줍니다. 그죠? 만약에 이놈이 전자가 가둔 상태의 셀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압을 가해주면 전류가 안 흐르죠. 그죠? 전류가 안 흐르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전자가 없는 상태, 그죠? 즉, 1은 없는 상태니까, 전자가 없는 상태니까 0이라는 상태가 저장되어 있구나. 그죠? 이렇게 판정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2개만 그렸는데 이게 지금 막 100비트, 이걸 갖다 나란하게 잔뜩 만들어 놓은, 그러면 굉장히 많은 용량의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겠죠. 요거 하나 가지고 요거 하나 사이에 요게 굉장히 많은 양을 메모리를 비트를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그 해당되는 비트 내용 읽을 때 요 입력에다가 인터널 전압을 가해주면 되겠죠. 인터널 전압을 가해줘갖고 읽어내게끔. 그래서 큰 용량의 메모리를 만들 때 우리가 낸드 타입을 쓰고 있어요. USB 메모리가 바로 이렇게 잔뜩 만든 거죠, 이걸.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냥 나눈 겁니다. 낸드를 구현하고 노아를 구현한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일단 로